조심할 수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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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영동딸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보통은 영등딸은 해안가에서 많이 할머니한테 많이 위해요. 뱃사람들 위하거나 안전사고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인바람이 들었을 때 그런 거 조금 무탈하게 해달라고 바닷가에다 죄를 지는 의미거나 아니면은 해안가에다 지내는 의미나 아니면 용궁에 이렇게 비는 의미가 되거든요. 영등딸 그 한 달 동안 할머니한테 빌면은 그 천상에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빌어보면은 복록이 들어오거나 좋지 않은 살들을 다 날라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한 가지씩은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바람이 피던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도 난 이혼하기 싫다. 이 사람 영등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서 인바람 소멸해달라고 해서 죄를 지낸다거나 좀 비는 정성이라도 들여놓으면은 아무래도 좋죠. 근데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물 끼고 있는 데에서 그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은 안전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가족의 화목도 있고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수명 장수도 같이 빌겠지만 복록을 지어주는 할머니라서 굉장히 많이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시는 내용들은 괜찮을 것 같아. 네네. 그리고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바닷가들이나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에 조밥 준비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북어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면 뜨면은 조금 지저분하니까 뭐 방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뭐 미꾸라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축원하면서 보내드리는 것도 내 나쁜 살을 이렇게 보내는 의미거든. 그러면은 조금씩 좋아지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좀 물리칠 수 있는 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는 막아놓고 풀어놓게 되면은 한 달 안쪽으로 이제 오시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2월 15일에는 할머니 이제는 원래 계신 곳으로 가는 날이라 해서 2월 달은 그냥 그렇게는 조금 본인이 안 좋은 것들은 미리 재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생기도도 1월 정월 대보름에 하지만은 영등달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복록을 위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많고 가족 화합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용궁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영등 할머니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비시면은 아무래도 복록이 들어오겠죠.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영동딸에는 보통 바닷가 쪽으로 기도 많이 가시나요? 저는 흐르는 곳을 많이 갔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소술 용궁도 가고 그렇게 해서 발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좋아지겠죠. 요 시간이 정해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강원도식도 있고 뭐 부산식도 약간 재석 할머니라고도 하더라고요.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렇게 빌면 될 것 같아. 바닷가의 의미가 좀 더 많이 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반인들은 조금 운이 좀 높아지려면은 가정에 재물이나 금전에 풍파가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의 신줄이 있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도 풀면 좋고 복과 명을 수 이렇게 빌게 되면은 가족 화합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겠죠. 네. 또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이렇게 본인들이 그 영등딸에 내가 꼭 한 가지를 이루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 정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게 뭐 가정사라든지 뭐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은 거는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싶고 한 달 내에 그냥 안 좋은 살들 싹 날려보고 싶다 할 때는 영등딸에 할머니 기도하면은 재석 할머니 기도하면 조금 좋아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좀 이렇게 천천히. 아니 내가 영상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막 여유있게 막 얘기하는데 난 말이 너무 빠른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 이제 천천히. 안 돼. 얘기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아까 이민년 대박나는 이제 활용 방법 네네. 얘기하시다가 응. 2월 영등달 얘기가 네. 나왔어요. 영등달이 왜 음력 2월달이잖아요. 그게 영등 할머니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 타고 바닷가에 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보통 재를 많이 지내잖아요. 용왕제 이렇게 하면서 뭐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 맞죠? 이제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피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옛날에는 장독대 다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집 있었으니까 다 물 떠놓고 2월달에 많이 빌었어. 매일매일 물 떠놓고 이제 15일 동안 비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우리도 이제 법당에 큰 거 해갖고 올려놓고 이제 갈아. 매일매일 갈아가지고 다를 수는 있겠지. 뭐 어쨌든 뭐 15일 동안 이제 할머니가 이제 보름이라고 해요. 내려와서 누구에게는 명을 주고 또 아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이도 주고 그리고 복을 주고 어쨌든 소원은 한 가지씩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엄청 까탈스럽기 때문에 할미가 원래 할미들은 좀 까탈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왜냐면 행사하고 뭔가 준비를 할 때 그동안은 누르고 비린 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도 하고 막 되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근데 저는 이거 행사를 하는데 네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이게 저는 이거 행사를 방생으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영등달에 방생을 많이 해요. 방생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 살아있는 거를 다시 어떻게 잡아온 거를 풀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온 거를 풀어주면은 그 아이들은 어쨌든 고맙잖아. 또 다른 잡힐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은혜를 또 갚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행사를 해요.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8일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모이면은 이제 음력으로 2월 이제 1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그 주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 모아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방생 기도를 이제 간포로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작년에도 간포에서 했어요. 작년에 간포에서 할 때 진짜 바람이 날은 너무 좋은데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빠지고요. 물고기 이렇게 푹 날리다가 같이 빠지고 통도 날라먹고 근데 그날은 방생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밖에 같이 갔는데 다 같이 빠졌거든요. 사람들이 웃고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잖아. 빠지고 막 다 젖었거든요. 진짜로. 엄청 춥잖아요. 근데 엄청 추웠죠. 이제 다 젖었어요. 싹 다 젖었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또 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또 어디서 하겠어? 어디서 보겠어, 그죠? 그리고 이 방생을 하면은 좋으신 분들이요, 용띠 뱀띠이신 분들은요, 영등달에 방생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이제 2월생들도 우리가 왜 1월생, 2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성도 강하고 신가물도 세고 뭐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풍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1월생, 2월생이신 분들,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용띠 뱀띠이신 분들, 그리고 집에 좀 아픈 아이가 있으신 분들, 엄마들, 그리고 수험생이 있는 엄마들, 그리고 집에 아빠가 대주님이 사업을 하시거나 엄마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뿐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방생을 본인들이 가서 하면은 그냥 물고기만 풀어주지 우리가 축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그죠?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상을 차려놓고 개인마다 초로 하나씩 다 켜줘요. 개인마다 초로 다 켜서 축원 싹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다 물고기를 이제 한 마리씩 이제 방생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빌어주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급 결론 아닌가요? 네, 급 결론입니다. 아니 원래 내가 이거 말 되게 이거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까먹었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아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네. 다음 달이면 이제 음력 2월인데 음력 2월은 어떤 달일까요? 음력 2월은 영동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등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동달, 영등달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개춘달이라고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봄이 열리는 달이다. 그래서 근데 거의 보면 개춘달이라고는 안 하시고 영동달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영동달은 전설이 또 있어요. 그냥 전설에 의하면 영동 할머니가 하늘에서 큰 할머니가 내려오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2월 초하루부터 2월 보름까지 계시다가 올라가시는데 그때 심판을 하시러 다니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영동 할머니가 내려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와 딸을 데리고 올 때가 다르다. 날씨가 다르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판가름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하다. 그러면 아, 영동 할머니가 딸이랑 같이 내려오셔서 올해는 굉장히 따뜻한 해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딸을 데리고 오면 아, 올해는 농사가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지혜를 쓰셨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를 만약에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 엄청 춥고 꽃샘추위가 심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분다. 그래서 이번 농사는 망했다. 이렇게 판가름들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동딸에는 사실은 영동맞이라고 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안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하시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2월달 영동딸이 되면 바람 피는 사람들 일을 많이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핀다?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와이프가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마음속에 바람이 불었다라든지,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는 방황을 많이 한다라든지, 그런 분들 일을 2월 달에 몰아서 하기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동 할머니 때문에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다니는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한테 비는 거예요. 대접해드리고 그 할머니를 옛날에는 큰 신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농경사회였을 때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에서는 영동딸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시는 할머니니까 바람 좀 재워주세요 하고 기원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음력 2월 달에 바람 부는 자손들, 바람 부는 배우자분들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일반인 분들이 음력 2월 달에 좀 하면 좋은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풀어낼 거 있으면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죠. 웬만하면 2월 달에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영동 할머니한테 혼나요. 심판받는 달이라고들도 하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음력 2월은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죠. 웬만하면 최선을 다하시고 남 흉도 보지 말고 좀 악한 마음 좀 먹지 말고 잘 생활을 하시는 2월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3, 4, 5, 6, 7, 8, 9, 10, 11, 12월 달까지 복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또 영동맞이도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는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동맞이도요, 사실은 이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풍란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남은 10달이 편안하게, 올 한 해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7월 칠석 행사와도 비슷해요. 7월 칠석 날에는 칠성님들을 위한 달이고, 7월 칠석은 칠성님들께 기원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영동맞이는 영동 할머니 전에 이렇게 빌고 빌어서 기원을 드려서 저 좀 편안하게 좀 도와주세요. 좀 잘 살게 좀 도와주세요. 속 시끄럽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원하시는 달이에요. 그런 맞이고요. 네, 영동달, 다가오는 영동달이에요. 근데 영동달은 예로부터 굉장히 큰 천신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주도에 가면 무슨 오름, 무슨 오름, 무슨 오름을 무슨 할망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 할머니와 지리산 쪽에 가면 천왕 할머니가 이렇게 만드셨고, 산 할아버지를 각각 8도의 당신 아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 할머니와 영동 할머니와 저는 같은 인물이라고 보고, 지역마다 그런 특색에 따라서 전설이 약간 조금은 변형이 돼서 전설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동 할머니는 굉장히 큰 신이에요. 신으로 보시기 때문에 신격화가 되신 할머니라 영동달에는 죄 짓지 마시고 좀 참한 생각들 많이 하시고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재수 만복 받으시는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